네, 안녕하세요. 황두영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9월 첫째 주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 서대문 시작합니다. 네, 저희 주민 서대문 지난 한 주 서대문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벌써 9월이 됐어요.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올해도 벌써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요새 세상에 헛소리도 너무 많고 얼렁뚱땅 지나가는 일들도 너무 많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더더욱 화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정신 단단히 잡으시고 행복과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차승현 서대문 노동시민 네트워크 상임대표님, 황호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작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 유튜브 영상으로 보이는 라디오 한번 올렸는데요.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준비하느라 많고 저희만 처음인 게 아니라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렇게 방송 전체를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업로드가 늦었어요. 월요일 날 라디오로 나간 방송인데 금요일 새벽 그렇게 업로드가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반응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유튜브 영상으로 계속 저희가 준비할 거고 저희 주민 서대문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프로그램들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추천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황 PD님이 오늘 그 영상 촬영 엔지니어가 따로 없어서 지금 영상도 보시면서 진행도 하시느라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한 주 별일 없으셨어요? 네, 별일은 우리 이제 유튜브 이제 드디어 촬영해가지고 사실은 방송 나간 거에 대해서 편집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최대한 좀 이렇게 일을 좀 좁히려고 하고 있는 거 있고 구의회에서 지난 목요일이었죠?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수요일. 아, 수요일이었군요. 수요일에 이제 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를 위한 공론장이 있었고 그거 생중계했고요. 현장에는 한 40분, 50분 그 정도 오셨고. 생중계도 예, 조회수도 꽤 나오던. 예, 계속 한 2-30명 정도 이상은 꾸준하게 그냥 보는 상황이어서 거의 한 참여하신 분이 한 70, 80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날 가려다가 좀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갔는데 일정이 약간 겹친 게 있어서 와야 되는 분들도 못 오신 분들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 꼭 이런 게 그렇게 겹쳐서 있더라고요. 내용은 저희가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행사를 생중계하는 것도 참 라디오로서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그것도 아직 아주 익숙한 건 아니니까 좀 준비하시느라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생중계 사실은 생중계는 재밌게 합니다. 오히려 생중계 쉽죠. 그런가요? 왜냐면은 NG가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녹화가 더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내용을 방송국에서 다 책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특별히 기계적이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네. 어쨌든 녹화는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후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그래도 지금 그 영상이 생중계만 한 게 아니라 그때 공론장 회의를 했던 영상이 또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요. 또 자막도 까시고 나름 이제 예쁘게 만들려고 많이 애썼는데 공동체 라디오도 응원해 주시고 공론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이따 요약을 하긴 하겠지만 자세한 얘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차 대표님은 별일 없으셨어요? 저야 늘 별일이 없습니다. 영화 상영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자 종합전센터에서 강변의 무코리타 이렇게 영화 상영한 거 봤는데. 이제 차 대표님이 준비하신 건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참여하신 거죠? 같이 봤어야 돼요. 왜요 왜? 아니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1인 가구들의 가족이 되는 과정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날 이 공론장 회의와 영화 상영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제가 양쪽에 다 갈 것처럼 해놓고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어서 이렇게 두 형님들 모두 너 당신이 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상황인데요. 제가 영화 꼭 나중에 또 챙겨보고. 진짜 괜찮은 영화였어요. 네. 강변의 무코리타. 노동자 센터의 활동도 많이 앞으로도 참여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책 작업 지지난주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스타트가 됐어요?
열심히 지금 이제 그 배경되는 부분들을 자료 지금 수집 중입니다. 맞아요. 또 쌀이 또 충분히 익어야 밥이 되는 거니까 네. 자료 수집 잘 하시는데 또 계절이 바뀌었으니 또 빨리. 그럼요. 이제 적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해야죠. 오, 기대하겠습니다. 목표는 12월 31일. 아니 한 11월 30일 정도로 목표로 해야지. 12월 저또 12월에 네. 술도 먹고 해야 되니까. 네. 90, 11월 3개월 안에 그럼 한 권을 써야 되는 건 쓰겠다 하는 그렇죠. 거죠. 네. 3개월이면은 하루에 4페이지씩 쓰면은 360페이지 딱 대충 하면 되겠네요. 뭐 아무튼 단행본이 보통 한 13만 자, 15만 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뭐 이미지도 많을 테니까 10만 자 쓰신다고. 하면 하루에 한 평균 1000자. 그러네요. 1000자 쓰면 되겠네요. 하루에. 그러니까 뭐 A4 한 4페이지 정도, 3페이지 뭐 이 정도 해갖고 꼭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미리 같긴 기운을 한데. 꺾는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A4지 하루에 4페이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뭐 본격적으로 이번 주 소식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공론장 얘기가 서대문 주민 정식 명칭은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를 위한 공론장이었는데요. 뭐 다녀오신 황 PD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뭐 아신 분이 다 아시는 건 아니겠죠. 그 주민 참여 관련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조직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협치, 참여 예산,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이제 세 개의 조직이 있는데 약간 어떤 식으로든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제 주민들은 하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송에서 몇 번 다뤘었죠. 뭐 조례도 이제 그 거부권 행사를 아예 그냥 이렇게 구청장이 해버리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조례는 받지 않겠다. 약간 이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문제들. 그래서 약간 주민자치회 자체는 조금 형해화되고 있는 게 있고 참여예산 같은 관련된 것도 사실 참여예산 지금 그 위원을 모집을 하는 게 공개 모집 플러스 동장이 추천을 했대요. 전 또 이런 경우는 또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문제는 동장 추천을 한 게 있었는데 동장 추천을 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반장들이었는데 반장들이 와가지고는 이거 뭐 교육까지 받아야 돼 이러면서 교육을 많이 이수 안 하셔가지고 참여예산 위원이 굉장히 수가 이번에는 작다고 합니다. 적다고. 아니 뭐 동장이 추천할 거면 그냥 구청에서 정하지 그거를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할 수 좀 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의식도 있는 거죠. 이걸 도대체 왜 주민 참여 예산인데 왜 자꾸 이 동장이나 구청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냐. 물론 이제 뭐 구청에서는 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놓고 봐도 사실은 또 지금 이제 주민참여 예산 위원 숫자를 봐도 이게 지금 과연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를 안 해서 이렇게 적게 되나? 약간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협치 같은 거는 뭐 조례상에 있는 그 일정을 아예 그냥 이수를 안 했답니다. 쭉 이렇게 뭔가 일정을 계속해서 잡아가면서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이 있었고요. 요 세 가지 관련해서 다 주민 감사 청구라고 하나요? 주민 감사 공익 감사 청구인가? 예, 그거를 지금 청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어제 그 수요일 날에 결정이 났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주민 감사 청구를 하려면은 주민 감사 청구단을 모집하는 어떤 이제 운동이 좀 이어지겠네요. 네, 그 지금 아마 웬만한 카톡방에서는 좀 우리 방송국 카톡방에도 그걸 누군가가 어느 분이 올리셨죠? 오픈 네. 채팅방에도 저희 뭐 그거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원래 있는 뭐 협치 주민참여 예산 주민자치 관련 단체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하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뭐 이전에도 올라왔는데 저희가 방송 후에도 한번 네. 다시 링크를 올려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 가지 지금 공익 감사 청구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협치, 주민참여 예산, 주민자치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서대문구 주민만 됩니다. 네, 주민만 네, 투표하는 네, 사람만. 그렇죠. 서대문구 주민만. 서대문구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 네. 음. 네. 뭐 그렇죠. 근데 또 공유하거나 문제의식을 갖춰서 뭐 주변에 서대문구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 자체는 뭐 누구나 참여할 그럼요. 수 있는 일이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참여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뭐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 연대라는 연대체를 네, 만들기로 한 거죠. 원래 있었어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할 때부터 세 단체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이 정상화 연대를 만들었고 그 정상화 연대에서 이제 이 수요일에 이 공론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세개 단체 세개 단체라고 해야 되나? 세개 이 단체라고 합시다. 세계 예, 어떤 예. 조직들 예, 모임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하나씩 주민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왜 우리가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지 그 공론장에서 얘기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한 다음에 이제 감사 청구를 하는 거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개개별 조례나 뭐 개개별 사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그래도 좀 되게 형해화하고 있는 구청의 행태 전체를 해서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뭐 개별 조례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구청 전체의 좀 태도의 문제로 좀 연대가 커지고 이게 연대가 된다는 게 그런 전선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싶기도 해요. 제가 이제 관악구에 살았어. 결혼 전에 관악구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관악구에서 무슨 교육을 등등등 할 때 당시가 2011년, 12년 뭐 이때 11년 이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대문구의 이 주민참여 예산을 이렇게 취재하셨던 어떤 분이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보통 교육을 하는데 동작구 주민이었는데 엄청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서대문 당시에 서대문구가 네. 잘하고 있다. 진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잘 되는 어떤 주민참여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다. 다른데 아예 어디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칭찬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12년 전이네요, 벌써. 근데 이제 그랬던 것들이 점점 지금 이제 지난 수요일에 가가지고 공론장 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듯한 주민참여라는 것에 그런 원칙이랄지 그런 내용들이 사라지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는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행정이 20세기식의 동원 방식의 행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것보다는 동원. 그래서 저번에 102번 공청회 할 때도 네. 동원으로 통장들 몇 명 와라.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도 동장들이 몇 명 찍어서 당신들이 하세요.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뭐 국정 자체가 20세기 후반도 아니고 20세기 초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구청의 조례를 보면 3분의 1인가를 뭐 동장 추천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동장 추천이었나요? 예, 하여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좀 추천제였어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좀 참여를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있던 것들마저도 없애고 이렇게 추천을 하겠다 우리가 관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소위 그분들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정말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뭘 하시는 건데 이게 다 이제 자기들 정치적으로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민자치도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리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민참여예산도 뭐 이거 꼭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협치는 애초부터 뭐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협치는 없다. 이게 전반적인 흐름. 그래서 우리가 정책 용어들도 많이 사라졌잖아요. 뭐 사회적 경제도 엄청 후퇴하고 있고 도시재생이라는 정책 용어 자체는 이제 아예 누구도 꺼내지도 않고 마을 공동체는 당연히 이제 더 이상한 뭐 이런 방식의 지금 행정들이 곳곳에서 이제 그 뿌리 내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근데 이런 행정에 대해서 진짜 뭐 갑갑한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뭐 국정도 우리가 뭐 시민 한 사람으로서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지만 지역에서부터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서대문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뭐 구정의 방향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보겠다라는 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이제 주민 참여가 네네. 이걸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 감사 청구의 뭐 진행이나 혹은 뭐 구청에서의 반응들 더 나오면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관한 소식인데요. 지금 올해 1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을 한시적으로 정지해 놓은 상태잖아요. 이제 그게 뭐 상권 회복이나 아니면 교통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를 6개월 더 연장하는 쪽으로 뭐 결정하려고 한다. 결정했다까지는 아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6개월을 더 하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사실상 뭐 서울시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이상 뭐 구체적인 기한 같은 건 좀 달라질 수 있더라도 좀 연장될 것 같다. 이 한시적인 운영 정치가 그런 소식이 저는 있었습니다. 이 기사 보면 이해를 못한 게 그럼 6개월 동안 다시 맞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맞겠다는 거죠. 맞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9월 30일까지는 이렇게 뚫어 넣고 아니, 6개월 더 다시 계속 뚫어놓고 6개월 더 6개월 더 차를 다니게 하겠다. 아 그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 어렵더라고 이해가 조금.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를 6개월 동안 더 보고 이게 대중교통 전용 지구인데 지금 이제 시범으로 뚫어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폐지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흐름으로는 판단하지 못하겠다. 6개월 뒤에 판단하자.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대답이 이게 정주웅 시의원, 서대문 1 국민의힘 시의원이죠. 정주웅 시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제 정 시의원이 뭐 좀 상권 회복 효과가 있었다 그런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고 뭐 교통 흐름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아예 해제해 달라 그런 질의를 하니까 오 시장이 일단 6개월 정도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정주웅 시의원의 대답에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대답을 한 거죠. 당장 해제하기에는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런 맥락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제 오 시장이 지난 몇 개월간 뭐 연세로 상권의 매출이 늘었지만 이것이 코로나 종식 때문인지 차량 통행 효과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신촌 상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카드 매출 그거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전하고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이게 대중교통 뭐 뚫어갖고 지금 이렇다라고 할 만한 건 좀 근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묘하게 그래서 구청장의 이성원 청장의 말이 좀 바뀌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게 뭐냐면 뭐 돈이 많이 그거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참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면서 뭐 하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좋아한다 뚫어서 그 효과를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그 효과로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권이 잘 되고 있다라고는 차마 얘기를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건 느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선진 도시라고 하는 세계 대부분의 이 도시들이 말매 얘기. 아니 말매도 그렇고 점점 이게 그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게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G7이 여전히 뭐 진입을 하겠다 말겠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약간 좀 뒤로 가는 듯한 이 정책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차를 어쨌든 뭐 기후위기나 뭐 이런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한다면 이제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게 구의회에서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계속 기후위기 관련돼 가지고는 뭐 해외 연수도 다녀오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후위기 관련된 무언가를 한번 지역사회에서 정책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정작 관련해 가지고 이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되게 밀접해 있는 대중교통이랄지 이런 거와 등등등에 관련해서는 신촌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약간 모순인 거잖아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국회의원소리 나갈 필요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가서 보고 배워오는 게 없잖아요. 그냥 나가서 놀고만 오는 듯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주민자치도 스위스 가면 맨날 주민총회 하는 거 보러 갔다 오잖아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황 PD님이 헷갈렸던 게 사실 오 시장이나 조금 헷갈리게 대답을 그래요?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잠정 조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중지한 거기 때문에 이걸 연장한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차를 계속 뭐 자가용을 6개월 동안 다니게 한다는 뜻이긴 한데 뒤 이어서 얘기한 거는 정확하게 비교하라면은 원래대로 대중교통만 통행시켜서 보행자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의 상권 매출을 봐야 그렇죠. 이제 코로나 종식 효과인지 아니면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효과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또 대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나서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다시 막는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그리고 착각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에 결정을 안 한다까지는 정확한 거고, 근데 그 남은 뭐 6년 반년 정도의 실험을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계획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어쨌든 서울시하고 서대문구가 같은 정당의 단체장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약간 방향성이 계속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장님과 청장님도 좀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친하다고 늘 하시는데 뭐 백이번도 그렇고 지금 이거 신천 뭐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어긋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뭐 아무튼 내년 총선에서도 이제 뭐 이성원 시장님이 뭐 직접 나오신다는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해서 뭐 상권을 활성화시켰다라는 걸 업적으로 가져오고 싶어 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약간 총선 전에 최종 결정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지금부터 6개월을 실험을 해서 그 효과 분석을 또 한두 달 적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총선 전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전격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서울시에서는 결정이 안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면 오히려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이 될 수도 있는. 네, 내가 국회의원 돼서 이걸 하겠다 뭐 이런. 네. 쟁점이 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원래는 뭐 올해 내에 어떤 방향으로든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뭐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면서 총선과도 좀 연관해서 이슈가 될 그러니까 수도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크게 이슈가 안 될 또 보이는 거는 지금은 어쨌든 이제 차량 통행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뭘 더 할 건 없을 거고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는 이거를 아예 뭐 차가 못 다니게 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야 쟁점이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뭐 연세로. 근데 뭐 저는 근데 옛날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할 때도 그래도 어쨌든 대중교통이 다니니까 내가 그렇게 걷기 편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는 아니었거든요. 아예 차가 없으면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아예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들자는 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개인적으로는 뭐 과학적으로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자가용이 못 다녀서 거기가 상권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놓는데 애매하게 그렇다고 걷기에도 엄청 막 신촌이 뭐 걸어서 다양한 걸 누릴 수 있다거나 걸으면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보행 조건이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홍대를 되게 신촌에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네네. 홍대처럼 되고 싶다, 혹은 뭐 요즘에 또 연남동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이제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구청 서대문구에서 요청하는 그때 같은 뉴스가 떴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대문구는 상권이 안 좋고 너무 힘들어서 대중교통지구를 해제해야 대중교통 이제 차가 다녀야 이제 상권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렇게 이게 시범적으로 이제 해제를 했었던 그 즈음에 똑같은 시기에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홍대 쪽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를 상권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같은 마포와 서대문구에 이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대조해서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어디가 더 맞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그러니까 연트로 파크를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우리는 뭐 다른 데처럼 일조량 때문에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거기를 조금 테이블 좀 깔고 편하게 좀 앉아서 쉴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아예 이제 그 아스팔트를 걷어내버리고 잔디로 깔아서 걸을 수 있게 하면은 그게 더 상권이 활성화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사고는 지금 안 하시니까 상상은. 네, 그리고 이제 이 논의에 들어오는 논의 과정에서의 되게 약간 그 했던 게 이게 서울시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런 걸 저는 이제 생중계로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조금 이제 이 상인분들이나 거기 이제 계신 분들의 이 피켓을 들고 오시잖아요. 신촌은 우리 것이다. 약간 이제 그 집주인 논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건물주 논리. 그러니까 우리 것이니까 우리 말을 따라라. 약간 우리 말대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논리를 하는 걸 보면서 근데 사실은 이 상권이란 거를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지탱했던 건 사실은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있고 주변에서 왔었던 그런 직장인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사실은 신촌 상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건물주고 나는 집주인이니까는 뭐 우리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 말대로 해. 약간 이렇게 논리를 하시면 되게 되게 좀 약간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걸 보면서는 좀 그래서
근데 이제 주로 지금 구청의 논리도 이렇게 해제하겠다는 논리도 그분들의 말을 듣고 나선 해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해제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거기를 이용하는 대학생들, 뭐 거기를 거기서 이제 하는 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조금 듣는 시간이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아무튼 뭐 지금 1월 말에 시작해서 7개월 정도 지금 했는데 뭐 뭐 구청은 올랐다고 하고 뭐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를 올랐다는 데이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극적으로 대단히 큰 상권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근데 전문가 선생님은 그 얘기를 아니 이게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거리에 차가 다닌들 이게 어떤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냐 없다. 차라리 다시 고민해봐라 그냥. 그러니까 아싸리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예 다 막아버리고 거기를 뭔가 공연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많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차라리 그런 기획을 하는 게 낫지. 이거 뭐 차 조금 다녀봐요. 얼마나 다니겠냐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게 듣고 나서 좀 이해가 좀 이렇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차를 다니게 마냐 뭐 그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신촌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좀 큰 그림이 뭐 구청도 1년이 됐는데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뭐 좀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전략이 없으니까 맨날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신촌 활성화에 대한 다른 전략, 컨셉. 전혀 10년 넘게 컨셉이 뭐냐고 물어봐도 없다고 대답했던 게 지금 우리 구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을 어떻게 잡아나갈 거냐에 대한 큰 그림이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신촌에 대해서 활성화인데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이것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만약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냥 그저 그렇다. 그럼 그 다음에 할 게 뭐가 있어요? 다시 막고 다시 뚫고 다시 막고 다시 뚫고 너무 답답한 일인 네, 거죠. 네. 지원을 뭐 적게 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아니, 무조건 신촌에만 다 지금 넣고 있는데 자원을. 그러게요. 이게 뭐확뭐 변화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이제 범죄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달 10일, 그러니까 8월 10일이죠. 한 남성이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주택 두 곳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최근 이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뭐 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남성은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런 것이 드러나서요. 바로 구속으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근데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건, 슬프게도 뭐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긴 한데 뭐 구청에서 지난 5월에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 여성들을 해서 주거 침입과 스토킹을 막겠다. 그래서 뭐 안심 홈세트를 하고 뭐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전 물품 같은 걸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 여성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좀 구청에서 더 노력할 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 의회에는 관악구처럼 그런 예산을 깎는 게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말하는 분은 없어서 다행이긴 하죠. 네, 뭐 관악구에서 최인호 관악구의원이 뭐 1인 가구 여성에게 아니라 뭐 여성 안심 안심길. 기각길 뭐 그런 것들의 예산을 깎아가지고 토지재생 안심기각길로 옮겼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그것도 이제 본인의 업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정책 자체를 그분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싫어하시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 이제 서대문구에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범죄들은 또 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뭐 이렇게 둘레길에서 그런 사고를 당해 버리니까 이게 뭐 밤에 약간 이제 뭐 산책이나 이런 걸 해도 되나?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전라도에선가 한번 이 노천에서 이제 천변에서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또 그랬던 사고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뭐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뭐 완벽하게 불안을 해소하는 건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전반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어쨌든 구청에서 1인 가구의 뭐 안심 홈세트 물건 같은 거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뭐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에 이런 걸 문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가정용 CCTV나 뭐 스마트 초인종 뭐 그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도 해킹의 문제도 종종 있기도 해서 뭐 그런 네. 것들도 잘 체크가 됐는지도 좀 구청에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부족할 수는 있는데 구청에서도 이런 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조금이나마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 말매 갈 때 어떤 분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간 거 있는데 그분 이제 녹색 어머니를 하시는데 파출소 쪽에서 뭘 줬나 봐요. 근데 봤더니 이게 그 누르면은 경고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삑 하는 거. 근데 그게 굉장히 크게 울리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밤길에 가실 때 혹시 그러면은 그걸 누르면은 진짜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방에서 한번 눌러봤다가 어이씨 뭐지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 것도 좀 공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또 이게 약간 부동산 문제랑도 연관이 되는 게 저희가 뭐 몇 달 전에 이화여대 앞에 월세가 전국에서 최고다. 원룸 맞아요. 월세가 오피스 월세가 전국 최고다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여학생들이니까 이 대생들은 다 여성들이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뭐 그런 시설이 돼 있는 좀 좋은 오피스텔에 들어가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오피스텔은 되게 크기 자체는 작은데 그렇죠. 그런 어떤 일종의 뭐 그것도 뭐 오피스텔에서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뭐 경비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그런 오피스텔에 가려고 신축 오피스텔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이대 앞에 월세값이 비싸지고 그러니까 공공치안의 문제가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의 폭등 그게 특히 이화여대 앞에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소위 같아요. 말하면 뭐 안심 비용이랄까 이거를 더 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런 안심 비용이 예를 들면 한 3, 40만 원, 뭐 4, 50만 원 이렇게 매달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거를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뭐 이화여대 앞에 오피스텔이 뭐 4평, 5평짜리도 100만 원이 넘는다. 저희가 그런 소식 뭐 전에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거 되게 놀랍다라는 반응도 좀 있었는데 아무튼 뭐 내가 이렇게 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조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차승현 의원님의 저서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책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용이 조금 그런 것도 고민해서 고민해 볼게요. 네. 담아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뭐 빵 웃을 일은 아닌데 다음 소식으로 약간 너무 우울해서 약간 제가 개그를 쳐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국내 첫 장애인 전용 공연장이 다음 달에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말고 장애인 전용 공연장이라는 건 장애인들이 연습하고 또 창작하고 또 전문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뭐 시설이 돼 있고 또 뭐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컨텐츠도 만들 수 있는 걸 지원하는 시설인데요. 이게 뭐 충정로에 만들어지는데 새로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요. 구세군 빌딩 아트홀 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 전용 시설로 만든 장애인 뭐 전용 공연 시설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공연장이 생기니까 뭐 비장애인 청취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지난 정부부터 계속 추진되던 사업인데 이런 또 시설을 만들어 놓고 또 너무 제대로 콘텐츠가 부여되지 않으면 이게 늘 시설은 있는데 콘텐츠가 없으면 결국 시설 자체가 뭐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또 약간 뭐 비장애인들도 쓸 수 있는 시설로 다시 전환이 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계속 콘텐츠가 좀 공급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희 구에서 장애인 시설들이 오니까 저희 구 전체적으로도 좀 장애인 접근성이라던가 뭐 장애인 친화적인 문화를 어떻게 만들지 또 아무래도 더 많이 오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고민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공공문화예술 2024년도 공공문화예술이 다 삭감됐답니다. 맞아.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게 착각하는 게 약간 이런 거잖아요. 뭔가 인프라를 구축하면은 뭐 소프트웨어는 자연히 구축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기존에 있었던 뭐 이렇게 실패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실패의 원인이 그런 생각에서 연유된 것인데 이런 하드웨어나 인프라는 구축을 해놓고 정작 뭐 공공문화예술이랄지 이런 거 관련된 예산이랄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많이 삭감되고 있는 지금 분위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무슨 예산이라고 하죠? 저기 뭐야?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삭감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예산 뭐 건강 예산이든 뭐든 뭐 예산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최초 18년 만에 가장 적게 올라가서 긴축 예산을 하는 것인지 제가 단어가 생각이 긴축 재정. 긴축 재정을 하려고 해서 이게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부의 기조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드린 건 세수가 지금 부족해서라는 얘기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네. 줄이는 거라면 감세 정책이 정부의 기조다 보니까 들어온 이게- 돈이 줄어들고 기존에 있었던 예산 자체도 지금 다 삭감해버리고 날려버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뭐 R&D도 카르텔로 뭐라 하는 정부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 공동체 라디오 예산도 지금 다 날라갔습니다만 100% 전액 날라갔습니다만 그 뭔가 지금 이렇게 이 컨텐츠를 더 만들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을 다 얘기하면서도 정작 소프트웨어에 대한 돈이랄지 이런 것들은 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건 결국 문화적인 위상이 높아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줄이겠다? 뭘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시작이 저는 이제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좀 사람들 종종 할 때가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야 그 뭐야 주라기 공원 뭐 그게 뭐 차 현대차 그보다 뭐 많더라 막 이러면서 뭐 문화를 막 해야 돼라고 했을 때 당시에 약간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나 문화운동이나 이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욕했습니다. 야 그게 가능해 이러면서 엄청 욕했습니다. 진짜 욕했어요. 막 야 이게 문화예술은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엄청 뭐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되는 거 되는 돈으로 평가할 게 아니다. 네, 일정하게는 되는 거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은 뭔가 나온다 이게. 그렇죠. 뭐 BTS 그런 친구들도 뭐 각종 뭐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에서 이제 뭐 관심을 갖고 또 그러니까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게 네. 그 아랍권에서도 대장금이 거의 80%인가가 시청률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영애 그 배우가 그때 CF를 찍었던 게 LG 냉장고인가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냉장고가 엄청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왜 우리는 냉장고가 안 팔리지? 잃어버리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공공문화에서 갑자기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이 컨텐츠 이 전용 공연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채우는 컨텐츠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뭐 약간 공공문화예술이랄지 이런 거에 통해서 혹은 장애인 예산이랄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컨텐츠를 채울 수밖에 없을 텐데 정작 예산 기조랄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건물 지어놓고 예산은 삭감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구에 이제 구세군 빌딩에 그것도 이제 100주년 빌딩이 이제 충정로에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런 이제 시설이 생기고 앞으로는 어쨌든 당분간 이런 활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소식 같아요. 뭐 좀 자리가 잡히면 저희 라디오랑도 뭔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이번에는 또 저희 황 PD님께 한번 겸사겸사 이제 이 빌딩의 시설이 좀 더 주민 친화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맞아요. 자, 그 얘기도 참 아까 생각했었는데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 이 방송국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들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돈이 많이 드는구나. 이게 개념도 개념인 거고 그 개념을 장애인들을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장애인 접근 친화적인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뭐 시설을 또 넣어야 되고 또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약간 낭비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쵸. 공간들도 네.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이 제발 그렇게 좀 리모델링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새 자주 듣는 노래인데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하이키의 불빛을 꺼트리지 마 듣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